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구독자님의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 대한 구독자 질문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의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카페를 확인해 보시면 강의 커리큘럼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고시원은 일반 원룸으로 운영 시 임대차, 전입 신고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건축물 대장사항 고시원으로 나오는데 소유권 변경 시 인허가 사항, 체크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고시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시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세 번째는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지금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고시원은 자유업종으로 인허가 사항은 특별하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시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방인데요. 소방 필증을 필수로 받아야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필수 서류가 소방 필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은 취사시설이 별도의 방에 구비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에 취사시설이 구비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는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고시원에도 전입신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 상가에서도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전입신고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3번 질문에 전입신고에 문제가 없는지는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1번, 2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 고시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나오는데요. 이 고시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적당한 주거 환경이라고 나오죠. 적당한 주거 환경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마 취사시설이 구비되지 않고 잠만 잔다든지 고시원으로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적당한 주거 환경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고시원은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에 나와 있듯이 별도의 인허가는 요하지는 않고요. 소방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소방에 대한 내용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시원은 소방시설이 상당히 까다로운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고시원은 소방 필증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 A에서 소유자 B로 변경이 되는 경우 이때 소방 필증이 완비가 되었다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유자 A에서 B로 소방 필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이때 소방 필증을 발급받을 당시에 소방법을 적용을 해서요. 이때 소방 필증을 발급받을 때와 현재 상태가 다른 내용이 없는지,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때 설치했던 피난 계단 등 여러 가지 소방에 필요한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소방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점검을 했을 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소방 필증을 재발급을 해주고요. 이 재발급받은 소방 필증을 소유자 B씨가 세무서에 가서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관청의 인허가 사항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고시원에 소방 필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신규 소방 필증이 필요한데요. 고시원이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 필증을 새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25년도 소방법을 적용을 해서 소방 시설들이 전부 다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보다 2025년이 소방법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요. 혼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소방 관련된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현재 소방법에 맞춰서 적용이 가능한지도 이 소방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견적을 받고 입찰에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시원으로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볼 때는요, 항상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입찰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고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소방 필증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고시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요, 소방 필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입찰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 필증이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위반이 있다든지 소방시설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또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필증이 완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방서 회신을 받더라도 이 소방 관련 업체와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현장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그런 임장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세 심판원에서 심판한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결정 요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 실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계량기를 실별로 설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세심판원에서는 고시원은 별도의 취사시설을 방에 갖추고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면 주거시설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처분청의 의견인데요. 처분청에서 조세심판원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시 쟁점 사업장은 전기, 밥솥, 주걱, 뒤집개, 밥그릇, 프라이팬 등을 갖추어 독립된 취사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형태로 욕실 겸 화장실, 침대, 옷장, 세탁기,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나오는 고시원, 풀옵션이라고 하죠. 이 풀옵션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서 취사시설은 고시원 내부에 비치가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전부 다 했다는 거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실별로 별도의 전기 계량기가 설치된 점, 2011년 현재 8명의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여 있고 6명은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택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보증금과 월세 형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실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원룸형 주거용 건물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실질 사용 용도로 우리가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실질 사용 용도를 보고 주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면 주거로는 보진 않겠죠. 고시원 규정에 맞게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용 취사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주거로 보진 않고요. 최근에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내부에 취사시설이 전부 다 갖춰 있는데요.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인지하시고 경매 물건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고시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경매 물건에서 고시원이 나오면 이런 절차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입찰에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4주 동안 하는 경매 교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